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지입니다. 6주차, 7주차, 2주간의 주간 브리핑 제가 한 주 쉬어버렸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률은 대구가 1위, 부산이 2위, 대구가 3위. 요 세 개가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인천, 울산, 광주. 인천은 하락률 할 때도 화끈하게 1등 하더니만 상당수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울산, 광주처럼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 자, 그렇다면 대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하락했으니 먼저 반등해야지. 과연 이 공식이 통할지 안 통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신규 주택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3, 기존 대출 상환하는데 6, 임차보증금 반환의 1 비율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 상황을 보니까 대출금이 10조였던 것이 14.5조까지 3주차 신청 규모가 1.5조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화끈하게 땡기고 뒤로 갈수록 대출 내는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속도가 좀 완만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요 비율이죠. 비율. 신규 주택 구입에 얼마나 쓰나 보니까 6을 쓴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표가 잘못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위에 뉴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기존 대출 상한이 전체의 57.9%인 36,00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잘못되었다. 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여전히 비율은 기존 대출 상한에 6을 사용하고 신규 주택 구입에 3을 사용하고 보증금 반환에 1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시 신규 주택 구입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요렇게 감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벌써 많은 돈이 쓰였다. 15조 가까이 쓰였으니까요. 3분의 1 정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대구 지역 입주가 무진장 쏟아지죠. 이 특례 보금자리론 마감되어 버리면은 하반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던 분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특례 보금자리론은 고려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살짝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굉장히 큰 인기를 거두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구 아파트 거래량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 투입됨에 따라서 제가 요 까만색 선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단은 1600, 하단은 1300 기준으로 해서 그 중간인 1450건 정도 2월에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무튼 거래량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됨에 따라서 점점 거래량은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자, 제가 치웠던 주에 특례 보금자리론 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규제 해제 엄청났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살포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분위기일까? 지금 여전히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살짝 반등의 기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다시 모여있었나 보면 과거에 금융위기 때 여기 다 모인 적이 있었어요. 6개 광역시의 하락률 매수 우위 지수가 다 몰려들었다가 치고 올라갈 때 시차는 있더라는 부분. 치고 올라갈 때 시차가 있었어요. 대구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미분양이 워낙에나 많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시 재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지역 살벌하게 떨어졌다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좀 보이긴 해요. 그럼 인천 지역은 과거에 대전이 그러했듯이 혹은 울산이 그러했듯이 이때 산업이나 이런 것들 잘 풀리면 또 치고 중국이 많은 소비재를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잘 나가는 시절 또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치고 나가는 속도가 다르더라. 대구는 과거처럼 한번 같이 치고 올라가는 척 하지만 상당수 미분양 그리고 분양권 매도 물량 대구 엄청나게 많은 거 보셨죠? 역대급으로 증가해 있는 상태. 그 물량들을 소진시키기 전까지는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모아보면 60을 뚫고 올라가야지 이거 찐 상승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기준 40 이하로 떨어지면 좀 힘들다, 당분간 힘들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무튼 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돈도 풀었지, 규제 해제됐지. 근데 과거에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내놓았을 때는 엄청난 폭등을 냈는데 지금은 그런 정책조차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하락 분위기. 자, 전국적으로 낙폭을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대구가 낙폭 현재 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여전합니다. 부산이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자,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매매 먼저 살펴보시면은 한창 때는 이거 좀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거의 0.87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도 있었지만 규제 해제한 이후로 야금야금 낙폭을 줄여가면서 지금 마이너스 0.57까지 와 있고요. 전세 실거래 지수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14까지 하락하던 것이 낙폭이 0.76. 여전히 낙폭은 큰 상태고 하락은 진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이 전부 다 이제 신고가가 없는 상태, 신고가가 안 나오는 상태. 주간 실거래가상으로 봤을 때 안 나옵니다. 주간 거래량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부산이 아주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여기 513에서 조금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아무튼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다. 대구 빨간색 선의 대구. 자, 특례 보금자리론 돈 살포 효과, 그 다음에 규제 해제 효과,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하지만 우리는 요 빙하기를 녹여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요 비율이 올라가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그 가운데 대구의 매매 거래량은 늘어나곤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인 상태. 다른 지역들 지금 초록불 막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도 대구는 그다지 거래량이 많이 살아나지 못한다. 전세 거래량도 살아나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매물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매물, 대구 지역 매물 이상해요. 늘어나고 있어요. 돈 살포 효과 했는데 사람들이 금매를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금매가 다 팔렸다고 하는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구보다 부산이 조금 더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인천도 그 분위기 좋고 전세 물량 잘 빠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들도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천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대구가 매물 많긴 많아요. 가장 빨간불인 상태, 가장 많은 상태. 인천을 살펴보시면은 인구로 환산해놓고 보면 매물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구가 먼저 하락했다고 먼저 상승할 힘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 이 부분도 좀 우려되는데요. 타 지역들은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매물이 연초 대비 소폭 증가하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구 매물 많더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보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인천과 대구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세 매물 가장 많은 곳 순위 인구로 살펴봤을 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대구가 2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대구가 다시 전세 매물 1위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한때는 대구가 전세 매물 인구 1000만 기준으로 봤을 때 4위까지 떨어지는 이런 시절도 바짝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확연한 2위 자리를 대구가 꿰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먼저 하락했다고 대구가 먼저 반등할 걸로 보여지시나요? 과거 사례처럼 주간 실거래 매수 심리나 이런 것들 과거 사례처럼 같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 매물의 압력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2019년 20년 그 무렵쯤에 대구에 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서울보다도 분양이 더 많고 다른 여타 지역들보다 분양이 너무 많다라는 이 우려 섞인 글들을 좀 남기곤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누구나 새로운 집에 살고 싶다. 누구나 새로운 집에 살고 싶다.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많던 물량들, 그 많던 공급 물량들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누구나 새로운 집에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